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지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로프트와 로프트 컷에 대해서 기능을 알아보고요. 개념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세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로프트가 뭐다? 자, 로프트라는 기능이 나오는데 솔리드웍스에서는 생성하는 기능 중에 돌출, 그다음에 회전, 그다음에 스윕, 그다음 로프트, 바운더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 새 창을 열어서 메뉴를 보면서 한번 가보죠.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5개의 기능 중에 이제 로프트라는 단계로 왔는데 2개 이상의 프로파일 사이에 재질을 추가해서 솔리드 모델을 작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로프트는 프로파일, 즉 단면과 단면을, 그죠? 사이즈가 맞지 않는 단면과 단면을 생성시켜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배가 볼록한 좀 부피가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3차원 형상으로 구현해낼 때 로프트와 바운더리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용하실 때 보면 형상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는 이런 직각 형태거나 아니면 회전 형태거나, 그죠? 아니면은 구부러져 있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었다면은 이번에는 부피, 볼륨이 조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형상들보다는 조금 더, 그죠?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뭐 그런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이제 공면에 또는 우리가 병을 이렇게 하나 만들더라도 컵을 이렇게 하나 만들더라도 배가 이렇게 불러나와 있는 컵도 있고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은 회전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만들거나, 그죠? 그 다음에 한쪽에 있는 부분에 공률이, 즉 공률이라고 하면 휘어져 있는 거, 하나는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를 만족시키는, 그죠? 부피가 있는 3차원 형상을 만들어낼 때 이 로프트라는 것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시작 자체가 네모로 시작을 해서 가운데는 동그라미로 되어서 다시 네모로 끝나는 형상, 요런 형상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제 로프트나 바운더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를 쓸 때는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그 조건 이제 알아보고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로프트를 이제 사용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샘플이 필요한데 어쨌든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케치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해 드렸죠. 그쵸? 그래서 로프트를 사용할 때 자, 샘플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서요. 단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면이 즉 말하자면 제가 정면도를 좀 보이게 할게요. 보이기. 그래서 자, 이 정면도에 스케치가 그려지면 이게 뭐예요? 프로파일이 될 수가 있고 경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스윕 역할이라고 한다면 로프트를 사용한다면 단면과 단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단면과 단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정면도, 즉 이런 작업면이 여러 개 있어야 조금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요. 자, 면도에다가 갖다 댔을 때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 모양이 보입니다. 이럴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MB1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살짝 당기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면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참조가 정면도에서 출발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도에 대한 퀵으로 빠르게
추가 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면도에서부터 거리를 얼마 줄 거냐 해서 한 30 정도 줘보겠습니다. 3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몇 개 만들 거냐 해서 한 4개? 3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3개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어때요? 면도 포함 3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떨어지는 이 간격은 30이다. 옵셋 뒤집기 하면 뒤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면 추가하기 위한 면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복잡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자, 평면 3은 제가 지울게요. 삭제해 놓고 3개만 만들어 보죠. 평면 1에요. 스케치를 그릴 때, 자, 원형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원형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시작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한 100파이 정도 크게, 널찍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있는 정면도에 스케치를 실행을 해서 똑같은 거 그려야 되지만 귀찮으니까 요소 변환 눌러서요. 보고 있는 이 요소 변환 스케치 커브를 변환해서 가지고 오죠. 확인. 자, 그럼 저 끝에 똑같은 스케치 곡선이 변환이 되어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평면이요. 선택을 해서 스케치. 자, 이번에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죠. 됐죠? 자, 치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로프트가 뭔가? 일단은 봐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주면은 이제 어때요? 원과 사각형과 다시 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형상이 만들어질 건데요. 자, 로프트 기능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비활성화 되어 있던 기능이 이제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화면상의 스케치 요소가요. 스케치 요소가 뭐예요?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 기능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프트. 자, 로프트에서 먼저 프로파일과 안내 곡선 시작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프로파일에서 단면 선택입니다. 단면 선택에서요. 하나, 둘.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셋.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결해 주어서 서로에게 만족시켜주는 형상을 만들 때, 요런 형상을 만들 때 로프트라는 기능을 씁니다. 간단하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단면, 여러 개의 단면을, 그죠? 가지고 걸쳐서 만드는 기능이 바로 로프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로프트의 기능은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형상이 어때요? 단면 형상이 틀려도 거기에 조건을 만족시켜서 최대한, 그죠? 만들어서 형상을 구현해내는 기능이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로프트의 기능,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작업 취소를 하고요. 자, 평면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죠? 서로가 틀린 단면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요. 서로가 틀린 단면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내가 로프트라는 기능을 이용한다면 여러 개의 단면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로프트를 사용을 할 때 두 개의 단면만 있다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보죠. 두 개의 단면이 있다. 자, 그럼 두 개의 단면만 인식하고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세 개의 단면이 있고 네 개의 단면이 있고 다섯 개의 단면이 있다면 그것 또한 연결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또 샘플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샘플 예제 보니까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날개 같은 그 이제 비행기의 형상을 날개 같은 형상, 볼륨이 이제 서로가 틀린 형상이 이제 있다면은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능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다른 모델링을 할 때, 그죠? 좀 창의적인 모델링을 할 때, 사용할 때 원활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역시나 로프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단면이 여러 개가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프로파일이라는 건 단면 선택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 끝, 구속이라는 게 있는데, 역시나 시작, 끝, 구속이라는 거 제약을 준다는 겁니다. 구속에 제약을 준다는 거고요. 자, 프로파일에서 정면에 있는 거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얼룩무늬 모양으로, 줄무늬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면을 만들 때 면이 끊어지지가 않고 각이 져 있지 않고 탄젠트하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증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TV 화면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미리 보기를 없애버리면 안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곡률 표시에서 또 얼룩줄이라는 옵션을 손대면 이런 모양을 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얼룩줄의 역할은요, 어떠한, 자, 지금 위쪽 여기 있는 부분하고 밑에 위에 있는 부분, 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면을 만들고자 할 때 단면이 여러 개 있을 때, 단면 1, 단면 2, 단면 3, 단면 4 라고 있을 때, 2단면과 2단면, 그 다음에 2단면, 3개의 단면이 연결이 될 때, 만약에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틀려질 때는 우리가 이런 이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곡률을 만들려고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보면서 수정을 해야 되거나 또는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구조를 보면 얼룩줄을 보면서 탄젠트 한지 안 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탄젠트 하지 못하다면은 여기 보이는 그린 포인트 핸들이 있습니다. 이 핸들을 가지고 또 모양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구간에는 단면들에 대한 선택들을 해서 연결해서 1차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서 만들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모양을 꼭 따라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모양은 안내곡선이라는 거, 우리 수입할 때 보셨을 겁니다. 안내곡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로 보시면 되겠죠. 자, 녹색 포인트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선택되어져 있는 구간, 즉 시작 지점의 구간을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녹색 핸들 포인트를 이동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사라졌네요. 다시 한번 선택. 자, 선택을 하실 때 첫 번째 있는 로프트의 단면은 여기를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를 선택할 거고요. 네 번째는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발생했냐면 미리 보기가 표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녹색 포인트가 지그재그 돼 있죠. 하나만 옮겨 볼게요. 자, 포인트를 여기다 옮겼어요. 얘도 여기다 옮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핸들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치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커넥터라는 이 흰색, 녹색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녹색 포인트에 일관성 있게 맞춰 주시면은 이런 형상이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확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지금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시죠? 자, 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라인이나 서클의 개념보다는 라인의 비서플라인, 즉 3차 곡선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곡률을 가진 자유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곡선을 통해서, 그죠? 약간 볼록한 느낌으로, 그죠?
형상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라면은 이런 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또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단면이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요. 만약에 단면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형상이 나오는지 또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요. 로프트 작업을 삭제를 하고요. 로프트 기능을 실행을 해서 선택 처음 로프트와 끝에 있는 로프트를 실행하게 되면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기존에 단면 세워놨던 것들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조금,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은 스케치에서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이거 설명할 때 뭐를 설명하냐면요. 비닐하우스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비행기 날개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이쁘게 쭉 일자로 뻗어가지고 곡률 높이가 서로가 틀리게끔 만들어서 어때요?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그죠?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뭐 비행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죠? 바람 풍량에 대한 뭐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이런 설계를 거쳐서 먼저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비닐하우스의 뭐예요? 뼈대가 되는 겁니다. 즉 와이어 프레임이죠. 우리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볼륨이 있는, 즉 부피가 좀 볼륨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볼륨, 부피 뭐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에 속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비닐하우스가 지금같이 하나, 두 개의 뼈대만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여기다가 비닐을 여기 덮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단면 측면으로 보면은 뼈대가 하나, 뼈대가 두 개예요. 여기에 넓은 비닐을 덮어 씌우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그죠? 비닐하우스가 아래로 이렇게 처집니다. 처져요. 그런 원리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아, 이게 처지니 나중에 보면은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가운데에 뼈대를 대주는 거예요. 뼈대를 더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뼈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완만하게 만들어진다는 게 기본 원리예요. 어렵게 뭐 수학 공식 접목시켜서 얘기할 필요 없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만들면서 어때요? 이 얼룩줄을 보면서 곡률이 안으로 좁아서 들어가는 부분들, 이건 또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릴 거지만 면에 대한 해석 부분에서 시각화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같이 얼룩줄에 대한 효과인데요. 좁으면 좁을수록 어때요? 좁아지고요. 넓으면 넓을수록 간격이 넓은 완만한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완화시켜 주거나 한다면은 또 가운데 뭔가 뼈대가 있어야지만이 완화가 되겠죠. 더 단순히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원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각 형태로 먼저 만들어서 어때요? 선분 하나를 계속 각 형태로 추가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원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원리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이런 거로 봤을 때 간단하게 단면을 추가를 해서 단면을 걸쳐지는, 그래서 로프트인가 봐요. 그죠? 걸쳐서, 그죠? 덮어 씌워서 팽팽하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량의 단면을 선택해서 부드러운 솔리드 형태로 만드는 거, 솔리드 형태로 만들어서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서 3차원 형상으로 구현하는 기능이 바로 로프트 기능이다. 그러면 컷은 뭐예요? 원리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제는 뭐 굳이 설명을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돌출 컷, 회전 컷, 수입 컷. 원리는 수입이고요. 원리는 로프트고요. 로프트의 원리를 가지고 이 형상이 어떻게 해요? 컷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컷을 시키고자 하는 베이스가 만드는 이 모델 형상보다는 커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커야지 되겠죠.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죠?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그죠?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은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겠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로프트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제 크기가 서로가 틀린 단면이었을 때, 자, 원형과 원형의 베이스를 먼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돌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죠? 맞죠? 왜냐면 자, 수입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면을 선택해서 경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단면의 크기가 일정하면은 일정한 대로 어때요? 모양이, 그죠? 모양이 변화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로프트나 지금 있는 로프트나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요, 단면 형상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 이기는 기능을 쓴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로프트에서 프로파일 하나, 프로파일 둘, 프로파일 셋 라고 선택하면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입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로프트 컷은요, 아까와 같이 일자, 그 다음에 뭐 회전, 수입으로 만들 수 없을 때, 자, 안에도 지금 제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보시면은. 그죠? 자, 이 모양대로 로프트 컷이라는 걸 진행 한번 해볼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죠? 단면 하나, 단면 둘. 자, 생성되는 거는 어때요? 로프트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요런 모양으로 안에 속을 파낼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확인. 자, 파졌습니다. 보세요. 보이십니까? 그죠? 자, 단면을 더 이해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안쪽에 보이는 단면 형상. 그죠? 자, 어때요? 단면. 요렇게 이제 안에 로프트 형상으로 구현되어서 안에 속을 쏙 빼주는 형상이 바로 로프트 컷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로프트를 할 수 있으면은 로프트 컷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쉽죠? 그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번엔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인 로프트와 로프트 컷은 이제 이해 가시겠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엔 안내 곡선이 있는 경우, 안내 곡선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로프트 보스 베이스를 활용을 해서요, 전체적인 베이스를 만들 때 단면을 선택했는데요. 자, 근데 이쪽 위에서 보니까 커브가 하나 보이는데, 이쪽 면은 좀 요렇게 꺾여져 들어가는 형상으로 좀 규제를 뒀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지금 커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안내 곡선이다. 이해 가시겠죠? 여기를 등록을 시켜주면은 전체적인 크기에서, 그죠? 요렇게 안내 곡선을 따라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내 곡선에서 안내 곡선인 커브를 선택을 했더니,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규제를 주어서 이 안내 곡선에 맞게끔 로프트 작업을 해달라 라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안내 곡선의 유형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내 곡선에 규정을 준 상태로 형상을 만들면 또 다른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응용을 하거나 형상을 이렇게 이제 그 비평면, 그죠? 그 다음에 뭐 비블렌드, BR 뭐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이제 불규칙한 구성을 내가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로프트 이 기능을 써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그죠? 훨씬 더 좋은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쉽게 콜라병 모델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콜라병 모델링, 저 콜라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콜라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에 주둥이가 작고요, 그죠? 가운데 부분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잘록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조금 더 큰 형태로. 그래서 콜라가 이런 식으로, 그죠? 콜라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음료수 병 같은 거를 만들어낼 때 이런 기능을 쓰면은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자, 포인트는 뭡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는 당연히 뭡니까? 단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부드러운, 그죠? 부드럽게 3차원 형상을 구현해내고요. 그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의 내부를 컷을 할 때도 단면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죠? 구현을 한 다음에 쏙 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기능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프트와 로프트 컷의 기본 개념과 세부 기능, 그 다음에 어떤 건지, 컷에 대한 기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한번 강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